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두 기관을 뽑으라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권력은 막강한데 실력은 바닥인 두 곳. 아마도 선관위와 축구협회 아닐까요?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한 홍명보 감독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요, 고개는 숙였지만 질문도 받지 않았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퇴장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맞는 건가요? 자, 오늘 이 문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 현지에서 진행된 홍명보 전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맡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강성주 의원. 네. 오늘 사과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해 주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과의 의미는 담겼지만 이것이 진정 국민들의 분노를 좀 풀 수 있는 내용이었나? 또 분위기였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 모호함이 더 커진 기자회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자리에 오면서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몇 번을 돌려봤는데 2분이 안 되던데요? 네, 참. 월드컵이 끝나고 그 월드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 물론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 기자회견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맞나? 이게 하이라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좀 돌려보면서 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생각의 정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 사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옷을 입고 그다음에 고개를 몇 번 숙였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성이라는 것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자, 오늘 저 회견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과에 담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과정 속에서도 계속 기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전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어떤 지금 패배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듣고 싶었는데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과의 어떤 사퇴의 변을 얘기하는 사과의 과정에서도 나의 전술이 무엇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선수 선발을 어떻게 잘못했다든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선수 선발에도 대한민국을 생각했고 그다음에 훈련도 대한민국을 생각했고 그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술의 실패도 아니고 선수 기용의 실패도 아니고 나의 뜻은 온전히 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안에 남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잘못된 오늘의 태도는 물론 손을 집어넣었다든지 사진에 안 나왔지만 뭐 이런 마치 지금 그냥 기자회견하고 가는 것이지 이게 사퇴의 변화하고 사과의 어떤 표정이 아닌 것 이런 것들도 다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지영 기자. 2024년 7월에 대표팀 감독 선임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의 최악의 월드컵 하면 2014년 1무 2패로 떨어졌던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이번에 1승 2패로 떨어진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두 번인데 공교롭게 두 번의 감독 모두 홍명보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두 개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감독은 월드컵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내년 초에 아시안컵까지 맞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퇴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행태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앞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렇게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2014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기자회견 때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앞서 남아공전에 진 다음에 왜 징역 갔냐고 했을 때 나도 당황스럽다. 이게 대한민국 축구 수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자신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질의응답입니다. 당신이 어떤 게 잘못됐으니 이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기자들한테 들으면은 보다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나는 오로지 한국 축구만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국 축구를 홍명보 감독보다 덜 생각하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그 수장이란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끝낼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을 받고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 기자회견은 반쪽을 넘어서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기자회견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겁니다. 홍명보 전 감독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축구였다. 기자회견 내용 좀 더 들어보시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예,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저에게 있다. 뭐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전술적인 부분인지 전략적인 부분인지 현지 적응 문제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너무 뭉뚱그려서 서둘러 그냥 기자회견을 끝낸 것 아니냐. 물론 내일 새벽 4시쯤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회견이 없기 때문에 쑥 들어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음표가 많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의 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래, 잘못됐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예. 네, 뭐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내가 특히 남아공전 같은 경우는 선발에 이런 의도를 갖고 선발 명단을 꾸렸고 축구를 했다. 예. 근데 그것이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뭐 사과도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감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붙었던 이 물음표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의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과론적인 스포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붙을 수 있는 물음표들은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책임, 사퇴로 딱 끝나야 버리는 상황이 더욱더 많은 팬분들의 의문, 분노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예.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추후에 이 월드컵에 대한 보고서는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그 보고서에 어떻게 적힐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백서를 발간하지요. 네. 이번에 왜 실패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반드시 백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번에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자, 홍명보 전 감독 2분도 안 되는 짧은 입장문에서 한국 축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던데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것이 야인으로서, 그러니까 과거의 축구인으로서 응원하겠다는 것인지 예전에 뭐 차기 축구협회장이든지 이미 예전에 축구협회 간부를 했었죠. 그렇게 뭔가 공식적인 또 자리를 맡아서 한국 축구의 어떤 미래를 그려보겠다는 것인지 어떨까요? 일단 기자회견에서 사실 기자회견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였죠. 예. 한국 축구를 계속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축구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건 대표팀 감독 선임될 때도 했던 이야기고요. 약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축구에서
최고의 전문가는 나고 내가 함께하는 한국 축구 나는 언제든지 힘을 보탤 수 있어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한국 축구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본인은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래서 2014년 기자회견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때는 어떤 답변을 했냐? 비슷한 질문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한 얘기는 물론 축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다시 북중미 월드컵 감독을 맡았고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신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요? 재임 기간 중에는 본인이 가장 못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미 카터의 역량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자신의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맨 처음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북중미 월드컵의 지휘봉을 잡았고 그때보다 12년 전보다 더 처참한 성적을 거두면서 박지성 해설위원이 12년 동안 반복만 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이 언급했던 인물은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기자회견이 질의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기자회견 자리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처참한 실패만 경험을 하게 했죠.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이 이유일 겁니다.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느낌?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할게 뭐 이런 느낌을 좀 줘요.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막 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하나 월드컵 같아요. 근데 둘의 차이는 대통령 선거는 나눠져서 폭발하죠. 근데 월드컵은 하나 돼서 폭발하죠. 4년에 한 번씩 우리의 뭔가 에너지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 이 즐거움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망쳐버리는 월드컵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지? 그냥 물러나면 끝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자, 조현삼 변호사, 1분 35초의 짧은 입장문 낭독,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했고 주머니에 손 넣고 퇴장하는, 그리고 딱 한 번 고개를 숙였더군요. 허리 숙여서. 자, 이런 문제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잘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축구 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투혼을 불사르는 졌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너무 무참히 무너져 버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32강에는 진출할 거라고 누구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32강 안에 들지 못하면 본선조차 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항상 본선에 진출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2강에는 진출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베스트 멤버를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유럽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32강 그 이상도 기대를 해봄직했다. 물론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워낙 출중한 능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앞서서 기자회견 말씀하셨지만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처참한 결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령탑으로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1차전, 2차전, 3차전 경기 다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수 기용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왜 선수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해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회피일 뿐이에요. 홍명보 감독이라는 자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황현민 일단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이제 궁금한 건 지금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한 외국의 한 그 연봉 추산 업체는 38억까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자, 사실 이것도 연봉 20억 받으면서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 또는 뭐 무료로 봉사하는 걸 봉사라고 하지 20억 받으면서 봉사하는 건 세상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비싼 봉사가 아니냐. 연봉 토해내고 사퇴해라.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클린스만 감독이 중도에 경질될 때 연봉에다가 위약금까지 물어주느라고 축구협회 예산이 100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사퇴와 경질 그만두는 건 같지만 어떤 형태로 그만두느냐, 그 자리를 물러나느냐인데 이제 사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경질은 축구협회 차원에서 홍명보 감독을 이제 경질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위약금 발생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예. 지금 이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예. 사퇴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네, 여기서 경질을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지급해야 될 뭐 자녀 연봉이라든지 뭐 위약금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까지 20억 원이나 되는 연봉을 수령한 감독이 너무 무능력함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분노의 포인트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봉사의 의미를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봉사를 하지만 내가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에 대한 봉사야라는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만이라는 그 자세가 깔려 있는 인터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가장 이번에 전술적인 거 여러분들 뭐 많이 할 건 아니니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3백을 그것도 원래 처음에 4백을 하다가 마지막 몇 경기에서 3백을 해보고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했는지 3백을 밀고 나갔어요. 또 체코전에서도 괜찮다고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3백을 하다 보니까 이 양쪽 윙백들이 좋아야지만 왔다 갔다를 전후반 90분을 뛰면서 공을 넣어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우리 그 골키퍼 앞에까지 와서 수비를 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도대체 이 전략을 왜 쓴 겁니까? 근데 일본도 3백이잖아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축구 팬들 사이에서 3백은 좋은 축구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생긴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속상합니다. 예. 뭐 3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몸집을 키워서 나왔을 때는 또 수비적으로 단단함을 갖출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축구에서 숫자 노름이라고 하는 이 축구에서 3-4-3 혹은 4-4-2 정말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 3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축구, 어떤 포인트로 상대를 공략할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도 3백을 기반으로 하지만 숫자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이 하이브리드 형태, 변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상대 축구는 정적인 스포츠가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동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 변화하는 이 경기 속에서의 우리가 3백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잘 되었냐? 라고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본인이 앞으로 운반해야 되는 역할까지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경기에 내보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좀 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몰고 가면 양쪽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속된 게 없었는지 계속 멀뚱히 서 있는 게 이걸 어떤 선수들 어떤 그 분들은 아니 선수들이 뭐 뛸 생각은 안 하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플레이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사실 뭐 약속된 플레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랜 A는 확고하게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축구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상대가 막았을 때 얼마나 또 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뭐 플랜 B 혹은 플랜 C까지 가면서 상대에게 우리 플랜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부재는 이번 월드컵 3경기 이전부터 평가전을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좀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많았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참담하게 느껴지고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과 비교했을 때도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더 퇴보했다라는 생각이 예. 들기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또 너무나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4년 전 월드컵에 비해서 발전은커녕 유지는커녕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수 기용이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 동료였던 이영표 선수가 과거에 저희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좀 했었어요.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왔는 걸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명보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료로부터 쓴소리를 듣는다는 게 기분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영표 선수 해설위원이 8년 전 가면 다시 그 얘기 안 하겠다. 그만큼 홍명보 전 감독의 뒤끝이 있는 편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많은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통 부재거든요. 언론에서도 스포츠 전문가들과 또는 스포츠 전문 기자들 또 그 이외에 뭐 전문적인 어떤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 고언을 쏟아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일축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2002년도에 함께 뛰었던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4강까지 함께 뛰었던 축구 동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까 했는데 도리어 이영표 지금 해설위원의 지금 멘트만이 아니라 당시 그러니까 박지성 해설위원이라든지 안정환 위원이라든지 수많은 당시에 함께 뛰었던 동료들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럼 해설은 이 축구 감독과 다릅니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유튜버에 불과합니다라고 폄하한다거나 그래 최소한 이렇게 뭐 지금 뒷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리고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